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가수 미나, 류필립 부부가 오늘의 집사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복잡거리는 이 댁엔 고양이 5마리와 강아지 1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의 유일한 여자 푸들 두이입니다. 얘는 첫째, 왕자님. 우리 왕자님 필돌이. 크고 시원시원한 눈매가 인상적인데요. 반가워 필돌아. 여기 우리 집의 둘째 비공자 필미예요. 뽀얀 흰털이 매력적인 필미도 안녕. 얘는 제 이름을 따서 미돌이. 미돌이. 저희 집의 셋째. 저희 집의 무법자. 오늘의 요주의 냥이 무법자 미돌이. 이마와 등 위의 점이 특징입니다. 귀염둥이, 애교 덩어리, 미호, 미나호라는 미호입니다. 저희 5번째로 우리 집에 새로운 가족이 된 고양이는 여기 숨어 있어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나 몇 군데 알아. 5째 고양이를 찾으려면 집사들도 한참 걸린다는데요. 아, 여기 없다. 여기 있나? 아, 여기 프린터 뒤에 숨었네. 드디어 등장한 녀석. 우리 집에 5번째로 온 순둥이 미소입니다. 안겨있는 모습만으로도 귀여운 미소까지. 필돌이 필미를 시작으로 작년 11월 열흘 차이로 미돌이와 미호를 입양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강아지만 키웠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키우게 된 거죠. 양이들의 식사 시간. 사료 봉지를 보는 순간부터 빨리 달라고 성화합니다. 다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죠. 식구들이 많은 만큼 먹방이 빠질 수 없겠죠. 밥그릇이 채워지자마자 고개도 안 들고 한 그릇씩 뚝딱.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데. 하지만 남들 다 먹을 때 혼자 자리를 이탈하는 미돌이. 미돌아, 너 뭐하고 있니? 얘가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지. 이 집안의 평화가. 싸움도 많이 갑자기 막 돌발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미도리 같은 경우는 원래 성향 자체가 좀 난폭한 성향이 있어요. 난폭이요? 이렇게 순둥순둥한 얼굴과 난폭함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성격이 미도리 속에 숨어 있는 걸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도리와 필돌이. 잠시 후 미도리가 필돌이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필돌이가 자리를 대지만 미도리는 꼬리 잡기를 하듯 따라붙는데요. 포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귀찮게 하는 미도리와 그런 녀석을 귀찮아하는 필돌이가 결국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신 있으면 제대로 한판 붙어보시든가. 미도리 때문에 시작된 이 싸움. 어째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 애들을 시비를 걸고 다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 하는데 저한테 걸리적거리면 때려요. 이번엔 가만히 있던 미호를 못살게 구는 미도리. 아이, 누가 좀 말려달라냥. 미호에게 실증을 내고 돌아선 뒤 다음 목표물 포착. 이번엔 필미입니다. 자리를 드는 필미를 끝까지 쫓는 미도리 녀석. 몸을 숨긴 필미를 굳이 따라가 싸움을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 미도리. 아이고, 애꿎은 캣타워까지 만신창이가 됩니다. 필미는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겨우 몸을 피합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 절대 없음. 미도리가 내키는 대로 양이들을 귀찮게 한다는데요. 아하, 명성대로 무법자가 맞네요, 맞아. 아, 미도리 때문에 지친다움. 또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볼까냥? 사실 미도리는 다른 사람이 기르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화재가 나서 원래 집사가 장기 입원을 하게 되자 오갈 데 없어진 미도리를 미나 씨가 거둔 건데요. 구조를 안 하면은
죽을 수도 보호소로 이제 네. 가니까. 네, 안락사 열흘 안에 되기 힘들죠, 성묘라. 저희가 어렵게 결정을 하고 데려오긴 했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미도리 때문에 골칫거리만 된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다섯째 미소가 입양 이후부터 쭉 격리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데요. 착한데 이렇게 안아도 나한테. 이 방에서 숨어 사는 생활만 벌써 5주째. 미소는 스스로 방 밖을 나가본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꼭 식사도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 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니나 다를까 미도리 때문. 내가 다 지켜볼 거다냥. 미도라, 너 절로 가. 너 때문에 얘가 밥을 안 먹잖아. 미도리의 등장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소. 미소가 숨어서 계속 나오지 않자 미도리가 흥미를 잃고 시시해졌는지 자리를 뜨는데요. 간 거냐옹?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미소. 어찌나 급하게 먹는지 씹지도 않습니다. 미소야, 그러다 체하겠다. 천천히 숨 쉬면서 먹어. 미소가 밥을 다 먹자 그제서야 미도리를 방해드리는 집사. 이리 와봐. 둘의 사이를 좀 좁혀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집사. 집사의 감시하에 미도리를 격리방에 잠시 들여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뭐? 미도리 녀석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소를 향해 화학질을 해대는데요. 공격적. 다른 고양이보다 미소를 특히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미도리. 틈만 나면 위협을 해대는 탓에 미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 이거 뭐 합사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미소를 노려보는 미도리. 그런데 심지어 피난다. 물렸어요? 응. 좀 세게 물렸네. 미도리가 말리는 집사까지 공격합니다. 하다 집사까지 무니? 미도리 너 너무한다. 넌 안 되겠다. 아유 씨. 안 되겠다. 너. 저런 송곳니로 제대로 물린 듯 피가 점점 많이 나는데요. 깊숙이 물렸네. 저기 어디? 생각했던 것보다 상처가 깊은데?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쟤? 문제인데 이거는. 방에 숨어 지내는 미소의 처지가 왠지 이해가 됩니다. 입질이 좀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온 팔에 흉터가 다 미도리. 이미 집사의 몸엔 미도리가 낸 크고 작은 상처로 가득한데요. 사실 미도리가 입양 초기에 난폭했지만 점점 잠잠해졌었는데 미소가 오자 갑자기 더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미소를 보자마자 위협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데요. 문제는 겁만 주고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컴퓨터 본체 떨어뜨리고 위에 올라가서 모니터 떨어뜨리고 거울도 앞으로 쓰러진 거 제가 달려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날 이후 미도리가 매일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동에 미소는 점점 더 구석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미도리, 좀처럼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는데요. 제발 가주라냐. 그런데 미소가 유독 겁을 먹는 이유가 있답니다. 길냥이 시절 다른 동물에게 공격당해 꼬리를 크게 다친 미소. 다행히 미나 씨에게 발견돼 제때 치료를 받긴 했지만 부쩍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도리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집사 부부는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는데요. 양이들이 많은 만큼 털도 많이 날려서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도 역시 방묘문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도리. 그런데 이게 웬일? 미도리가 아니고 점잖던 필돌이가 미소방에 침투합니다. 필돌이는 자연스럽게 캣타워에 올라가서 태연하게 몸단장을 하는데요. 그런 여유를 보이는 필돌이와는 반대로 이 상황이 불편한 미소는 다시 몸을 숨기러 가는데요. 그런데 필돌이가 갑자기 미소에게 향합니다.
필돌아, 너 갑자기 왜 그래? 필돌이 형아까지 왜 그래? 위협적인 소리를 내면서 대치 중인 미소와 필돌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데요. 미도리가 미소를 처음 공격했던 그날과 똑 닮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필터는 안 돼. 다행히 소리를 듣고 온 집사. 덕분에 상황이 종료됐는데요. 왜 괴롭혀? 야, 필돌이 너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필터라, 너 첫째가 막내를 잘 챙겨야지.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이구,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알았어. 이게 성격 있네 우리 필돌이. 사고 쳐놓고 엄마 집사 말은 듣기 싫은가 봅니다. 그런데 너까지 날 물면 어떡해? 되게 착하죠. 한 번도 그런 고양이 공격하는 적이 없었던 고양이에요. 저희가 몇 년을 키워왔지만 미도리가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미도리만 막았었는데 지금은 필돌이가 걱정이 돼서 필돌이를 보게 돼요. 필돌이가 미도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다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옴으로써 넷이 힘들잖아. 응. 그게 나는 전문가의 의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데리고 있다라는 게 전부는 아닌 거지. 엄마 집사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이제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새끼 때부터 봤고 지나가면서 가끔씩이라도 걔네라도 구조를 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요즘 그나마 좀 덜 바쁘니까 힘들더라도 애들을 살리자 그 마음에. 혼란에 빠진 미도리네를 구해줄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오늘도 그가 왔습니다. 선생님, 무법자 고양이 미도리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고양이가 4마리가 5마리가 있는데 혼자 강아지예요. 혼자 강아지야? 네. 그럼 고양이가 5마리요? 네.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2마리 있고 네. 여기 2마리. 여기 2마리. 어.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있네? 지켜봐요 맨날. 어. 야옹신이 등장해도 할 일은 하고 있는 미도리. 내 지정석이다 냥. 여기 아니면 여기 3군데 있거든요. 안녕. 지금 상당히 긴장도가 높은데요. 미소까지 확인한 야옹신 쌤. 뭔가 매번 초긴장 상태로 구석에 숨은 미소. 괜찮은 건가요? 얘는 피해 고양이. 피해 고양인데 약간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인 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아, 저게요? 네, 저기 마징각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접히는 거는 내가 완전 방어적인 거. 근데 접혔는데 서 있다, 마징가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마징각이라고 해서 내가 무서우면서도 이제 공격할 거야라는 표현. 아, 그럼 쟤도 순한 건 아니네. 우리는 완전 귀가 눌려 있길래 얘가 그냥 쫄았나 보다. 아, 불쌍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거네요. 네. 특히나 긴장도를 울음소리로 표현을 하면 가장 심하게 공격성 보이는 게 방금 얘가 보였던 으르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울링이라고 하는데 이거까지 온 거는 바로 이제 공격 직전. 놀랍게도 미소 또한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는데요. 이대로 두었으면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는 것. 미도리하고 미소는 너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도리 자체가 조금 나이가 이제 성묘고,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 좀 달랐고, 그다음에 미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서 살던 고양이, 어떻게 보면 구조된 친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른 미도리와 미소. 둘이 성향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미도리, 미소 모두 다 큰 양이라는 게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 합사라는 게 다 이상 있고 현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과 현생은 달라요. 12주 전후 때 입양하면은 보통 괜찮은데 성묘가 왔을 경우에는 약간 랜덤 박스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성묘가 된 상태에서 입양을 해서 사이좋게 바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죠. 집사님은 선의의 마음으로 두 녀석을 입양했지만 그 결과까지 모두 좋을 수는 없는 일. 1대 다수로 하는 건 추천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합사라는 거는 1대1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명씩이요? 한 명, 그렇죠. 사람 친구를 한 명씩 소개받지. 아 그렇죠. 친하게 지내라고 4명 우르르 몰려다 놓고 이렇게 소개받지 않는 것처럼. 또 둘의 입양 간격이 너무나 짧았던 것도 갈등을 키운 이유 중 하나. 그런데 공격적인 고양이를 다룰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답니다. 절대로 손으로 합사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긴장도에 대한 공격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안 되면 주위에 있는 것을 공격하고. 그래서 미나 씨가 긁히고 물렸던 거네요. 아 그럼 다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인한테. 근데 뭐 누구든. 그래서 둘 다 서로가 안 다치는 쪽. 고양이는 마음이 안 다치고 사람은 신체가 안 다치는 방향으로 서로 교감하고 스킨십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합사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미도리가 지금 범인이라고 생각하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애가 분리되는 게 맞죠. 완전 대반전입니다. 미소를 거실로, 미도리를 방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옹?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냐옹? 제가 가끔은 미도리랑 필도리를 가둬놓고 쟤는 꺼내놓는데 꺼내놔도 편하게 안 입고 숨어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사실 집사가 이런 방법을 안 써봤던 건 아닙니다. 미도리가 방에 있는 동안 미소를 잠시 데리고 나온 집사. 그런 김에 넓은 거실에서 양치도 하고 바람도 쐬게 해주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여기도 있다, 미소야. 문제는 미도리가 없는 거실에서조차 미소는 캄캄한 구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를 다시 데리고 나오려면 한참 걸린다는데요. 거실도 편하지 않다옹. 한입 먹고 굳이 저렇게 숨어 있을 거면 차라리 자기 방에 숨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래서 핵심 공간은 거실이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가장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피해 고양이한테 주는 게 맞아요.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있어도 네, 계속 여기 공간에 적응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 고양이는 나왔을 때 피해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을 때 보상을 주는 쪽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문제인 미도리를 격리해놓고 미소를 먼저 이댁에 다른 고양이들에게 적응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필돌이가 첫째가 가장 얌전했던 애예요. 근데 얘가 저 방면을 넘어가가지고 네. 공격을 했어요, 미소를. 제가 안 그러던 애가. 근데 모방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그걸 한 것 같아요. 모방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떡하죠? 제가 봤을 때는 미도리하고 제일 높은 상태고 필돌이하고는 긴장도 높진 않으니까 서서히 같이 지낼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필돌이도 더 심해지면 격리방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 손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네스라는 걸 보통 이용합니다. 미도리가 수직 공간도 있고 하니까 저 공간에서 좀 지내면서 하네스로 나와서 제어하는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목줄부터 채워볼 건데요. 미도리처럼 공격적인 양이에게 목줄을 채울 땐 간식을 이용해 2인 1조로 움직이는 걸 추천. 어머, 하네스 하나 했을 뿐인데 미도리 벌써 얌전해졌습니다. 자, 그 틈에 미소를 방에서 데리고 나오고요. 미도리는 갈 때는 항상 네. 간식으로 유인해서 그럼 그렇지. 미도리가 버티기 시작. 잉, 안 들어갈 거다냥.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인지 한껏 예민해진 미도리. 이럴 땐 집사의 손이 다치지 않게 담요를 이용해 미도리를 슬쩍 안고 들어가면 됩니다. 미도라, 그래도 들어가야 해. 이것도 미도리 마지막으로 버텨보지만 야옹신이 이끄는데 어쩌겠어요. 들어가야지. 이러면은 이제 평화가 온 거죠. 그러네요. 진짜 평화롭네요. 좀 전에 이거 안 먹었거든요. 제 미소는 한결 편해 보이는데 미도라, 격리방 생활은 괜찮은 거니? 하네스는 찰만하고?
방 안을 어슬렁대며 돌아다니는 녀석.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 중인 걸까요? 그렇다고 미도리를 마냥 방에 가두는 건 아닙니다. 방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하루에 2~3번은 거실로 나올 예정.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방묘문 높이도 좀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싸움을 막으려면 방묘문의 높이가 180cm 이상은 돼야 한대요. 미도리와 미소의 본격적인 거리 좁히기 교육을 시작해 볼까요? 1.8m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게 이제 최소 1.8m. 멀수록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장도가 높으니까 최대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네. 가까워졌을 때 1.8m.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최소 그 1.8m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냄새 교환 됐잖아요. 거리 좁히는 교육이거든요. 얘도 쟤한테 관심이 없으면 보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거리 좁혀볼게요. 이쪽으로. 안 주는 거지. 간식 시간이냐? 시선을 분산시키는. 쟤한테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으니까 보상입니다. 만약에 관심을 보이려 그러면 그렇죠. 제어를 해야겠죠. 주면 안 되죠. 예. 마주치면 하악질하던 모습은 오간데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리가 좁혀졌는데도 미소는 거들떠도 안 보는 미도리. 제가 이쪽으로 데려가 볼게요. 미도. 자, 과감하게 더 거리를 좁혀볼까요? 미도리가 가까워질수록 미소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미도리는 여전히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래도 쟤네들이 저렇게 딴 데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얘가 가만히 있네. 미도리가 아무 반응이 없자 미소도 조금 진정된 듯한데요. 그래도 얘가 본성이 좀 착하네. 네. 아우, 거실 나와서 간식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오. 이거를 하루에 최소 3번에서 4번. 밥 줄 때마다. 그걸 그리고 얼마 기간을 해야 돼요? 계속 하시면 돼요. 한 달, 2달? 미도리가 미소한테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 어쩌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합사 시간. 그래도 미소도 거실에서 지내다 보면 금방 적응하겠죠. 뭐 우리 미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적응한 것 같고요. 일단은 나름 제가 잘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반대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좋은 거 배웠으니까 좀 노력해가지고 앞으로 애들이 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 들어서 기뻐요.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다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라, 이제 무법자냥이 생활은 말끔히 청산하고 다른 양이와 같이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다. 알겠지? 집사님들, 우리 미도리 잘 부탁드려요.